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능 보기 전에 국어 요점 정리를 이거 딱 꼴랑 하나 해서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습니다. 보면 이렇게 달이 과일보다 향기롭다. 이게 보다는 이게 직유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동해바다 물결처럼 이것도 직유법이거든요. 푸른. 근데 동해바다의 물결처럼 푸른 가을밤. 근데 이렇게 되면 직유법인데 이게 새파란 초승달이 A가 초승달 새파란 것인데 이게 실이다 이렇게 같이 이게 감각의 전이라고 감각이 전이 변이 그러면 종소리의 동그라미 종소리가 동그라미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게 청각인데 이게 동그라미처럼 보이는데 동그라미 그럼 감각은 여기에 한 개만 있는 거야 공감각은 그래서 이 종소리,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변이 됐다 그래. 전이라는 말도 쓰고 변이라는 말도 써. 전이 변이. 이거를 공감각이라고 그래. 공감각. 복혹감각은 눈이 하얗고 눈이 차갑다. 하얗고 차갑다. 그래서 감각이 두 개야. 그래서 이렇게 복합감각은 눈이 하얗고 차갑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뭐뭐하고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 복합감각. 공감각은 감각이 한 개. 대상에 대한 감각을, 청각을 다른 감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게 전이 변이야. 그런데 전이 변이란 말을 이럴 때도 써. 새가 운다. 그러면 이 우는 거는 새는 그냥 새가 노래한다. 근데 이 새가 노래하고 울 때 보면 이 내가 울고 싶으면 내 주관적 관점이 이 객관적인 물건인 객관적 상관물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 감정이 전이 변이 된다 그래. 이것도. 똑같이 전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요? 감정이입이라고 그래. 감정이 이동하고 입장한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그래. 이때도 전이 변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 나는 사람은 주관이고 요거는 객관적인 물건인데 요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운다, 노래한다. 내가 기쁘면 운다. 내가 기쁘면 운다, 웃는다. 내가 슬프면 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감정, 주관적 감정이 객관에 투영된다고 그래. 이해됐어요, 이거? 응? 네. 자,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는 뭐에 있다고? 공감각에도 있고, 여기 감정이입에도 있다고. 감각의 전이, 변이. 이거는 주관적 감각이 한 개가 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 감각을 이런 식으로, 청각을 시각으로 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전이 변이. 됐어요? 자, 다음에 하나는 기승전결이야. 기승전결을 이 기는 서론이야. 처음이고. 승하고 전은 본론이야. 본론. 중간이고. 요거는 결론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단 구성이라고 해. 기승전결. 기는 제기. 승은 이을승. 승계할 때. 승계작업. 이으는 거. 전은 구를 전. 그래서 굴러가서 전환해서 시상을 확 바꿔줘. 반전의 효과를 준 다음에 결론 내는 거야, 결.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하고 똑같고, 처음, 중간, 끝과 똑같고, 이것이 5단 구조로 갈 때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결말. 이 세 개 하고. 이렇게 5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희곡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가 없고,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현장성으로 하강하면서, 놀부대에다가 두드러 패고, 막 이렇게, 연극할 때는. 그래서 더 끼는 거야. 이게 5단 구조이야. 그러니까, 기승전결은 4단 구조인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요즘 말고, 한 3, 40년 전에, 사설 같은 데도 많이, 논조나 이런 거에 많이 쓰고, 논리적인 글에 많이 쓰고, 시조 같은, 그 한시에도 많이 썼어, 한시나 연설문, 이런 걸로. 기승전결 구조라고 그래, 기승전결 구조. 됐어요? 네. 다음 거, 어조는 말투거든? 그럼 서술어에 있어, 말투가. 건방진 말투, 부드러운 말투, 이런 문체. 자, 가라가 이에요보다는 남성적이지, 상대적으로. 남성, 여성, 하리라, 입니다. 얌전하게 끝나면, 옵소서. 기요한 한슬픔, 기도하고 한과 슬픔이 있는 거는 여성적이라고 보고
해라, 하리라, 할 것이다, 의지, 명령, 의지, 단정은 남성적이라고 그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국어에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정한다고. 근데 어조라는 말고 말의 분위기야. 저거 어조, 분위기, 심경, 태도, 그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분위기가 어떻게? 심정이 어때? 말투가 어때? 태도가 어때? 이렇게. 이건 다 서술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서술어의 이 어미, 끝나는 어미의 차이에 따라서 남성적, 여성적. 이걸 갖다가 의지, 기원적, 기도 쪽, 어조. 이거를 의지적.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이해되세요? 근데 문체는, 기본 문체는 8가지야. 문어는 구워 먹어서 문어체 만드는 구어체고, 간단히 결론 맺으면 간결체고, 많이 연결해서 길게 쓰면 만연체. 꾸미는 게 없으면 간결체, 많이 연결하면 만인체. 수식이 많으면 화려체, 화려하게 꾸밈이 많아. 꾸미는 게 없으면 건조체. 건조체는 피부가 건조해. 화장 많이 하면 화려해. 이게 꾸미는 게 많아. 말에 덕지덕지. 그럼 화려체. 길이가 짧으면 간결체. 길이가 길으면 만연체. 만연체는 복문이 많아. 복문. 단문이 아니라 복문. 복문은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것들이 있어. 이래서 문장이, 이 문장을 끝내려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컴마로 이어지면 한 문장이 이렇게 2개가 주어 서술어가 있어도 그래도 이거를 한 문장으로 치는구나. 이어진 문장이라는 한 문장. 복문 구조지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어. 이 구어체는 대화를 하는 뜻한 거고, 이 문어체는 문장체, 글자로 쓰는 거, 대화투가 아니라. 그래서 문어는 구워 먹고 건조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강건체가 있어요. 이 남성적 어조는 강건체라고 보통 강하고 건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 여성적 어조는 보통 우유체야. 부드럽게, 약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우유 먹으면 건강해지지. 문어체 만드는 구어체, 문어는 구워 먹고 간단히 많이 건조하고 화려하게. 건조체, 화려체 이렇게 문체가 8개 있는데 이런 문체 말고 이렇게 남성체,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이렇게 문체에서 나오는 거야. 문체는 문장의 체질이고 스타일이고 작가의 스타일, 작가의 개성을 표시하는 말투야.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이게 글을 읽을 때는 이거 끊을 때 공간이 달라지면 이걸 끊어줘야 돼. 시간이 달라져도 이렇게 끊어줘야 돼. 시공간.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3개가 상식의 상관이면서 쓰는 건데, 배경을 할 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 시공간을 합친 거를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래. 역사. 그러면 시대, 일제시대 뭐 이런 게 나와.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요새 각광받는 건 소재 배경이야. 소재가 은행잎이 노랗게 내리는, 비가 내리는 풍경에 대한 느낌, 탄광이 뿌연 탄광천의 느낌, 이런 것처럼 이 특이한 소재가 전체로 소재. 아파트가 쭉 둘러싼 아파트촌의 느낌과 파릇파릇한 시골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 보리숲이. 그런 소재 배경이 뜨고 있고, 상황 배경이라는 말도 써. 지금이 육하원칙으로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인식해서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상황. 자, 이 공간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원경,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것도 확인해야 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먼 데서 가까운 곳으로 들어왔는지, 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강 구조인지, 눈이 이렇게 여기서 연기가 올라간다 하는 상승 구조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큰 거에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거야. 멀리 산이 있는데 거기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눈이 있고 눈 안에 그룹이 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공간적 전개가 있고, 객관적 성관문은 여기 나오네요. 주관이 있고 여기에 객관이 있는데, 객관은 상관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바위, 달이 웃는다. 그러면 이 웃는다는 감정은 이 주관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 이건 객관적 상관물. 들어가는 과정은 감정이입. 이 감정이 전이 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객관적으로 감정하고 같아질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달이 웃는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정은 뭐냐? 인간의 감정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뭐냐? 희노락, 웃고 울고 성내고 화나고 이렇게 감정.
희노애락, 울다, 웃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이 물건을 말하는 거고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웃는다. 그럼 이거는 인간만 한다. 그럼 의인법도 됩니다. 이게 의인법도 됩니다. 근데 의인법하고 화류법은 또 구분해야 돼요. 화류법은 무생물인데 바위나 나무 이런 거 무생물인데 이게 생물처럼 되는 거예요. 화류법은. 의인법도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돼야 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하니까 차이가 뭐냐면, 자, 바위가 달린다는 화류법이야. 동물도 달리니까. 무생물인 바위가 달린다. 산이 달린다. 그럼 화류법이야. 의인법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이 의인법이 되는데 의인법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처럼 되는데 이게 무생물이었어. 그러면 의인법도 되고 화류법도 돼. 그러니까 의인법은 무생물인지 생물인지 안 따져. 근데 화류법은 무생물이 생물로 돼야 돼. 살아있는 것처럼. 살활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생물이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체처럼. 병뚜껑이 움직여. 근데 병뚜껑이 웃지? 그럼 무생물이었지. 그러니까 화류법도 돼. 근데 말고 의인법도 된다고. 이해됐죠? 네. 아, 그렇게 차이가 됐는데 이걸 구분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무생물이 생물로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감정이입이란 말로 쓴다는 거지. 네. 이해됐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